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19장의 4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적외선 분광법 중에 이제 특정 결합과 적외선 흡수, 그러니까 작용기에 따라서 적외선 흡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 결합이 나타나는 위치, 특정 결합이 이제 적외선을 흡수하는 위치는 결합의 세기와 원자의 질량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IR 스펙트럼에서 왼쪽은 에너지가 큰 거였잖아요. 더 이제 그 에너지가 큰 파장을 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은 에너지가 작은 거를 흡수하는 거고. 그게 뭐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냐면 결합의 세기와 원자의 질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결합의 세기. 센 결합은 높은 진동수에서 진동압으로 높은 파수의 적외선 흡수하죠. 왼쪽 편. 센 결합이라는 의미. 뭔지 좀 뒤쪽에서 말씀드릴 거고. 원자의 질량. 가벼운 원자를 갖고 있는 원자는 결합은 높은 진동수에서 진동하기 때문에 높은 파수의 적외선을 흡수한다. 결합의 세기와 원자의 질량인데 그게 이 식으로부터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후크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질량과 진동수잖아. 질량과 진동수. 그래서 작은 질량을 쓰게 되면은 여기 진동수죠. 요거 진동수가 커지게 돼요. 작은 질량을 쓰게 되면은 이제 진동수가 커지게 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작은 질량의 물질이, 그러니까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그 원자들의 결합은 높은 진동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센 결합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힘의 상수니까 센 결합 같은 경우는 높은 진동수가 필요하다. 요거부터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다시 보시면 센 결합은 높은 진동수에서 당연하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가벼운 원자를 갖는 결합이 더 높은 진동수에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500부터 이하 쪽은 이제 지문 영역인데 여기는 대부분 탄소나 아니면 다른 탄소 원자와 다른 헤테로 원자들 사이에 단일 결합이야. 단일 결합. 그 다음에 이중 결합, 상중 결합. 단일 결합보다 이중 결합이 결합 세기가 크잖아요. 이중 결합보다 삼중 결합이 결합 세기가 크고. 그러니까 더 큰 에너지를 제공해줘야 이 결합들이 진동을 하는 거에서 더 증폭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소와의 결합이, 수소 원자가 원자 크기가 제일 작잖아요. 그러니까 수소와의 결합이 가장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수소 원자와의 결합을 이제 증폭시키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IR 스펙트럼에서의 대표적인 4가지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문 영역은 뭐 큰 의미가 없는 거고, 1500에서 2000 정도 사이가 이중결합들이 여기 픽에서 주로 관찰이 되고, 삼중결합이 대략 한 2200에서 제일 많이 관찰이 되거든요. 2200 정도. 그 다음에 3000의 약간 아래쪽, 3000을 넘어가는 그 부분쯤에서 수소 원자와의 결합이 가장 많이 관찰이 됩니다. 자, 수소와 연관된 결합은 언제나 스펙트럼의 가장 왼쪽 높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고 높은 파수를 보이게 되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흡수가 나타나지게 되고요. 자, 이는 이제 HG, G는 탄소, 산소, 질소 원자거든요. 요거에서 수소의 질량이 작고 진동수가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결합의 세기는 3중에서 2중으로 갈수록, 2중에서 단위그룹으로 갈수록 약해지잖아. 그러니까 결합 세기가 약해지니까 저 결합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도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스펙트럼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펙트럼의 왼쪽은 파수가 높은 거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은 거야. 에너지가 높은 적외선 영역인 거고, 오른쪽은 파수가 작기 때문에 에너지가 작은 적외선 영역이다. 일단 그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작용기 영역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흡수는 결합의 굽힘 진동보다는 신축 진동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 굽힘 진동보다는 신축 진동 때문에. 지문 영역에서 HG 결합을 제외한 수많은 단일 결합에 의한 흡수가 나타나는데, 얘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단일 결합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이건 해석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해석할 필요는 없고, 가끔 여기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앞에 평면과 부피가 관련된 거, 뭐 알켄이나 방향족 화물이나 그것들은 이 평면과 굽힘에 대한 픽들이 여기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그때만 조금 의미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여기 부분을 해석하는 경우는 없다. 얘는 어떤 화합물을 비교할 때 얘가 같은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다 적외선 흡수가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적외선 비활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결합도 있어요.
분자의 거의 모든 결합이 적외선 영역에서 흡수를 일으키긴 하는데 몇몇 결합은 적외선 흡수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대칭적인 거. 적외선 흡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합이 진동을 하는 동안 쌍차 모멘트가 달라져야 돼요. 쌍차 모멘트가 이제 비극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대칭적이고 비극성의 결합은 쌍차 모멘트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적외선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이렇게 얘가 평면이기 때문에 쌍차 모멘트의 변화가 없습니다. 신축 진동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늘어나든 줄어들든 늘어나든 줄어들든 어차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쌍차 모멘트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얘는 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특징적인 화합물들의 IR 스펙트럼 값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파수 값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를 진짜 이제 시험을 본다라고 하시면 이 값들은 대략적인 값들은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값을 뭐 직접 써라 이렇게 나오진 않을 수 있긴 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값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값들. 그러니까 여기를 실제 그냥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좀 보다 보면 또 외워지기도 하긴 하는데 여기를 실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값들 대략적인 수준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뒤쪽에서 이제 작용기별로 그 값들이 이제 그 IR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좀 케이스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화합물별로 적외선 흡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시면 알케인의 경우에 탄소, 알케인이니까 sp3 혼성탄소가 있겠죠. sp3 혼성탄소의 수소, 요거는 이제 3000에서 2850 정도에서 픽이 나타나고요. 탄소-탄소 결합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증폭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문기 영역에 나타납니다, 얘는 확인할 필요가 없고 확인해야 되는 건 요거죠. 수소 원자와의 결합. 그래서 여기 부분 3000에서 2800 정도 여기 부분에서 요 픽들이 나타난다.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이게 N헥세인이다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긴 해요. 근데 이제 N헥세인이라고 하는 화합물의 그 IR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이게 맞는구나라고 하는 거는 확인할 수는 있겠죠. 자, 알켄 같은 경우 이제 탄소 원자 sp2 혼성화되어 있는 탄소 원자의 수소, sp3 혼성 탄소 원자의 수소, 요거를 보시면 이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요거는 탄소 원자의 혼성화 때문에 달라요. sp2 혼성 오비탈이 sp3 혼성 오비탈보다 크기가 어떻죠? 더 작아요. 그럼 더 작은 오비탈을 가지고 수소 원자와 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합 길이가 뭐가 더 짧으냐면은 얘가 결합 길이가 더 짧아요. 결합 길이가 더 짧다는 얘기는 더 강한 결합이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더 강한 결합이라는 얘기는 그거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적외선의 에너지는 더 크겠죠. 당연히 파수가 더 큽니다, 얘가. 결합 비례로 인해서 파수 차이가 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sp3 혼성탄소와 수소는 앞쪽에서 본 것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탄소-탄소 이중결합은 아까 본 것처럼 1500에서 2000 정도 사이에서 나타나니까 1650에서 관찰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650에서 탄소-탄소 이중결합에 해당하는 픽 나타나고 1000보다 아래쪽은 탄소-탄소 단일 결합들의 픽들을 나타낸 거고요. 3000에서 2800 정도 여기는 뭐였죠? sp3 탄소와 수소 원자 사이고 요거보다 위에 나타나는 게 sp2 탄소와 수소 원자 요 특징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ut of plane CH 굽힘 진동 패턴인데, 자, 보시면 이건 뭐냐면, 이중결합에 대해서 이제 치환계들이 어느 쪽으로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지금 요거 파수잖아요. 지문기 영역이에요. 지문기 영역에서 요것들이 나타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떤 식의 이중결합 패턴인지를 좀 확인해 볼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원핵센이니까, 지금 말단에 수소 원자 2개, 이쪽 편에 수소 원자 하나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거예요, 요거. 그렇죠? 이중결합에도 수소 2개, 알키기 하나니까 그냥 일치원되어 있는 알켄 형태고, 요 경우는 1000에서 나타나고 이제 900에서 나타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앞쪽에 보시면
1000에서 나타나는 거 알 수 있고요. 900에서도 나타나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요 패턴을 가지고, 말단 알켄 형태일 가능성이 크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알카인을 보시면 이제 sp, 요거 같은 경우는 다 sp2 탄소보다도 결합 길이가 더 짧겠죠. 당연히 더 센 결합일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더 강한 파수를 가지고 있는 적외선을 흡수하게 됩니다. 자, sp3는 동일한 거고요. 3중 결합 같은 경우는 2중 결합보다는 더 왼쪽 편에서 나타나니까 2250 정도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카인을 보시면 3중 결합 2250 정도에서 확인이 되고요. sp3, sp. 그래서 s오비탈의 성격이 더 커질수록 더 왼쪽 편의 파수에서 흡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화수소 화합물의 적외선 흡수를 비교해 보면은 알케인 sp3 탄소 가지고 있고 알켄 sp2 탄소와 수소 원자와의 결합을 비교하는 거니까 sp 탄소 원자와 수소 탄소 원자들이요, 탄소. 그래서 보시면 3000을 기준으로 sp3 탄소와 수소는 오른쪽 편으로 나타나죠. 3000에서 2800 정도. sp2 탄소와 수소는 3000보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알카인 같은 경우는 거의 3300 정도에서 확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그렇게 큰 차이처럼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요거를 가지고도 확연히 구분이 되는 정도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방향족 화합물 같은 경우는 sp2 탄소 원자에 수소 원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거는 3030에서 나타나고 탄소 결합인데 지금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 결합들 같은 경우는 여기 정도에서 이중 결합은 1500에서 2000 정도 사이에서 나타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소프로필 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여기는 당연히 sp2 탄소죠. 탄소 원자인데 sp2와 수소 원자 사이의 결합을 나타내는 거고요. 지문기 영역 같은 경우는 뭐 복잡하니까 사실 알아내기가 어려운데 이 경우도 이제 패턴을 가지고 조금 확인해 볼 수는 있어요. 앞쪽에 아이소프로필 벤젠이었잖아요. 여기가 이런 거거든요. 어떤 형태죠? 그냥 단일 치환된 형태예요. 그러면 700에서 나타나고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까지 나타나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700에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5, 6, 700 700에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사실 물어보지 않을 가능성은 좀 더 높아요. 이거를 뭐 외워서 사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치환된 형태를 조금 예측해 볼 수는 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소를 포함한 화합물의 이제 흡수를 보시면 알코올 같은 경우는 정말 특징적으로 굉장히 넓고 강한 흡수 픽이 나타나죠. 3200에서 3600에서 이건 이제 신톡진동, OH에 대한 신축진동의 이제 증폭을 위해선 흡수되는 거고요. 여기 부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카보닐 화합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케톤, 그 다음에 알다이드 다 170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7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1700 정도. 알다이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700 정도에서 흡수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알다이드 역시 1700인데 케톤보다는 조금 더 파수가 큽니다. 그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700 정도에서 여기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에스터는 조금 더 큽니다. 파수가 좀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700에서 1750 정도까지 1750까지는 안 되네요. 1735 정도에서 흡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카보닐 화합물은 그 갭이 크지가 않아요. 갭이 크지가 않아서 여기 부분은 조금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대략 여기 부분에서 픽이 보이면 그게 어떤 작용기인지 100% 정확히 알아내기는 어렵지만 카보닐 화합물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터는 다이에틸 에터잖아요. 그럼 요거는 사실 이런 형태예요. 네, 특징적인 픽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3000대니까 어차피 여기 sp3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에 픽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없어요. 다이에틸 에터는 적외선으로 알아내기는 불가능한 화합물 중에 하나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물론 이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비교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비교를 해서 이 화합물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는 있지만, 이 데이터만 가지고 이게 다이에틸 에터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카복실산 같은 경우도 이제 OH 픽이 굉장히 넓고 강하게 나타나요. 자, 여기 부분. OH기에 해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런 식의 패턴이 나타나면은 카복실산 작용기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1700대에서도 카본일기니까 OH기잖아요. 여기 부분이 나타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미노함물은 이제 NH픽이 나타나는데 3300에서 3500에서 이제 예리하고 중간 세게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죠. NH 정도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마이드에 해당하는 것도 NH픽이 나타나는데 3200에서 3400 두 개의 봉우리가 확실히 좀 구분돼서 나타난다라고 하고요. CO 결합도 1660 정도에서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아마이드의 카본일기는 앞쪽에서 봤던 알데하이드 케톤 에스터보다 파수가 더 작습니다. 파수가 더 작아요. 앞쪽의 것들은 대부분 1700에서 좀 1700보다 큰 값들 쪽에서 흡수가 됐는데 얘는 1660이니까 그 값이 훨씬 작은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NHP 확실히 두 개로 구분돼서 나타나고 1700 안쪽으로 1660 정도에서 CO 이중결합에 해당하는 파장이 흡수 파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이트릴 CN인데 3중결합이죠. 알카인의 3중결합과 비슷합니다. 얘는 2250 정도에서 흡수가 되죠. 그래서 CN 3중결합 같은 경우는 CN 3중결합 같은 경우 아니면 앞쪽에 알카인 화합물인데 내부 알카인 같은 경우는 이게 뒤에 나올 에나멜 같은 걸로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작용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데 CN 3중결합 알카인 같은 경우는 적외선 흡수, 즉 IR 스펙트럼이 굉장히 유용한 작용기 중에 하나예요. 왜? 특징적으로 여기에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툴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화합물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툴로 쓸 수 있다. 근데 아까 다이에틸 에터 같은 경우는 무용지물이에요. 찍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네.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